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14번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예쁜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카드예요. 뭐 까다롭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막 어려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승과 저승과 사이 막 이런 것처럼 이승과 저승과 차이? 예. 어쨌거나 좀 되게 쉽지 않은, 그냥 편하게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의 설명을 잠깐 빨리 해볼게요. 일단 절제 카드는요,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4라는 숫자 자체가 1 더하기 4면 5, 교황이 되죠. 교황은 보통 색깔로 회색, 그러니까 어떤 중간자, 중재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교황은 자격을 갖추고 어쨌거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중재라면, 절제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그 위에 수직적인 어떤 중재가 아닌, 수평도 아닌 그 묘한 각도라고 해. 45도의 각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칵테일을 잠깐 했었는데, 칵테일은 술을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되는 술과 맛을 내는 술을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서 전혀 새로운 술로 탄생을 시키는, 그러면 이제 조향 같은 것도 베이스 노트나 탑 노트나 이런 미들 노트를 이렇게 잘 배합을 해서 최적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약간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칵테일 할 때 그 막 바텐더들이 열심히 막 그 틴을 막 이렇게 손 보이시나요? 막 흔들어서 섞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틴이라고 하는데, 그 스테인리스 그 텀블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틴에 얼음을 넣고 술을 적정량을 온스를 재서 넣고 이제 그 다음부터 쉐이킹을 한다고 하는데, 그 쉐이킹을 할 때 그게 보면 그냥 마구마구 흔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음이요, 그 안에 벽을 타고 돌아가면서 회오를 치면서 그 각도도 제가 볼 때는 45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얼음이 돌면서 이렇게 그 술을 맛있게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좀 관건인데, 왜냐면 그걸 막 힘으로 막 그냥 탕탕탕탕 이렇게 하면은 얼음이 부서지면서, 그 얼음이 부서진 것 때문에 술이 농도가 달라져서 맛이 많이 좌우가 돼요. 얼음이 너무 많이 깨지면 속된 말로 싱거워진다 그러죠. 그 양도 안 맞아요. 이렇게 따라 봤을 때 그 양이 너무 많아지겠죠. 얼음이 다 이제 잘게 부서지면서 더 많이 녹으니까. 그래서 그 비율에 맞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들이 진짜 능숙한 분들은요, 그 쉐이킹을 정말 잘하는데, 그게 정말 저도 해봤지만
그 적정한 그 각도와 헤어리를 맞춰서 그리고 세기를 맞춰서 세게 이제 흔드는 그 술마다 그 좀 하드 쉐이킹이라 해서 조금 강하게 해야 되는 쉐이킹이 있고 약간 약한 쉐이킹이 있어요. 부드러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맛이 또 좌우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적절한 그 감각을 아주 적절하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칵테일인데, 예, 그래서 이게 바텐더를 뜻하기도 해요. 예, 저는 이 기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한때 뭐 조주사 자격증도 따고 했지만 뭐 재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때 한 2년 정도 한 걸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한 100가지 이상 만들 수 있는데 뭐 100가지 만들면 뭐 하겠어. 맛이 있어야죠. 예,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맛을 몰라서 그건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제가 그래도 한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그것도 한 100잔씩은 만든 것 같아요. 워낙 바쁜 업장에 있었어 갖고 예, 제가 이제 일복이 좀 많다 보니까 했다 하면 단위가 거의 100단위는 되더라고요. 엄청 바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14란 숫자는 1하고 4하고 더해서 5. 그래서 제유, 5란 숫자의 중요 키워드가 제유, 연합, 수직적 관계가 이제 키워드지만 그것이 14라는 숫자로서는 조금 다른 뜻을 두는데 그것이 이제 이 관계의 형성, 그 형성에서 인내와 절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 교황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잔소리라든가 이런 거지만 이것은 조금 더 그 어떤 양보한다 그래야 되나요? 평등이라든가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런 것들의 지혜가 함께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그 과정이 어렵죠. 예, 어렵다거나 수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정장애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무엇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장기전이라고 해요. 시간을 들인다, 공들인다라고 하죠. 공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걸 뜻하고, 그리고 균형감 중요해요. 균형이 깨진다거나 흐트러지면은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치우쳐지지 않은 타협과 중재. 그냥 나열된 단어 대충만 봐도 뭔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예, 그래서 되게 절제의 숫자 이미지라든가 그 성향을 좀 강하게 가지신 분들 보면 성격이 없지는 않아요. 성격은 되게 다혈질적인데 근데 되게 잘 참으세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바텐더를 뜻하기도 하지만 스터디스 카드의 가장 또 대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먼 거리, 장거리를 날개도 달았잖아요. 날개 달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직업. 그럼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 예, 요즘 코로나, 예, 좋은 예네요. 코로나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13시간을 타야 돼요. 그럼 어떡했어요? 일단 비행기가 떠버리는 순간부터요, 아파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응급사고들도 제법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참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쵸? 그래서 예, 스튜어디스들도 근무를 뭐 기장이라든가 스튜어디스들이라든가 한번 비행기를 타면 자신의 임무는
그 종착지에 가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 천사의 미소와 천사 같은 미소와 예, 서비스 정신을 장착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예, 썩소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예, 과중한 임무가 있죠. 그 시간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쇼젠에서는 14번 그 카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그렇죠.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그림?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설명을 좀 읽어보면 당신은 중심에서 통합되어 있다. 여기도 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명제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중심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통합은 이루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상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분열을 가져온다. 듣기만 해도 뭔가 머리가 막 예, 어지럽지 않나요? 예. 통합은 이미 가장 깊숙한 당신 존재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중심에서 통합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떻게 중심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바퀴가 돌고 마차가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는 바퀴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퀴 축에서 움직인다. 만약 마차가 움직인다면 거기에 바퀴 축이 있다. 당신은 이것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우유부단함의 대표 카드거든요.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절제라는 카드가 우유부단함의 대표 카드인데 왜 그러냐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중심인데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는 사람은요. 일단은 그래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의 노력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집을 피운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고집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쵸? 고집이 될 수도 있겠으나 끝판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중심이 있는 고집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집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요. 예,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고집이란 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타로 카드가 한 장 갖다가 2시간 이상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왜냐면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제가 그거를 짧게 요약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좀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칼린타로 연구소 예 거기 블로그에서 항상 올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템퍼런스 이렇게 하우스와이브즈 댁의 그 템퍼런스죠. 자, 밀가루 빵 만드나 봐요. 자, 반죽을 그쵸 섞고 있잖아요. 이런 섞임이에요. 융합, 섞임. 그러면 재료의 그 각자의 개성은 조금 태화는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또 색다르고 맛있는 뭐 빵이 되든지 파이가 되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예. 그 적절 비율을 적절 시간으로 적절하게 숙성시키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공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만드는 내내 일정한 힘이라든가 일정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가야지 비로소 맛있는 빵이라든가 반죽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좀 그 부분은 많이 약해요. 이거는 라이프 오브 맞죠? 비전 오브 라이프 맞아. 비전 오브 라이프에 덱에 있는 절제 카드인데요. 자, 여기도 날개를 달았고 여기도 날개 달았고, 절제 카드의 그 핵심은 날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천사와 악마가 만났어요. 천사 악마가 만났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악마가 천사한테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시계 선물. 근데 아주 몸을 베베 꼬고 있어. 막 부끄러워서. 천사 악마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천사의 그 묘한 표정, 악마의 수줍은 표정은 일단 둘째치고, 천사의 이걸 어쩌지 하면서 표시는 못 내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자, 이 카드는 스팀펑크의 절제 카드인데요. 이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디스크 같은 이렇게 톱니날이 바퀴 달린 그 구체에 이렇게 그걸로 물을 섞고 있는데, 잘 보시면 손에서 떠 있어요. 하긴 이게 손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칼날 같은 게, 톱니날 같은 게 있어서 다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죠. 초능력자예요. 어차피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아니겠죠. 그만큼 이들은 자신의 분야라든가 자신의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은은한 어떤 욕망쟁이들이에요. 티는 안 내. 항상 그 내면에 아까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심지라든가 불꽃이라든가 겉으로는 상당히 여리여리한 듯 천사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여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라든가 이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도 되게 어떤 유연한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돋보이는 절제의 그 특성들이에요. 물론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있어요. 본인도 답답하죠.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그 시간 안에는 꼭 참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림이에요. 자, 오늘은 어제는 그 유인경 마님의 그 기쁜 채집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제가 예전에 제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준 김미경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그 책, 요 근래 낸 책이신 것 같아요. 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전 사실 김미경 원장님이 최신에 낸 책이라고 해서 산 거지 제목 안 읽었거든요. 잘 까먹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이 제목으로 표현이 돼서 저 지금 순간 뭐지? 저 혼자 놀랐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진 김미경의 말. 만일 나의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일상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경험. 멋집니다. 저희 인생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요,
정말 엄청난 저는 소용돌이를 겪기는 했어요. 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그 말로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 말 한마디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그러고 보면 저는 그 14번 절제의 카르마를 김미경 원장님이 한마디로 겪게 되었네요. 그 장기전의 끝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때 회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읽을까요?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요. 뭐 이것도 운명이겠죠? 책 읽는 실력.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혹시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책을 읽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건 내 머릿속에 생각의 재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채워야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채우는데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책을 읽다 보면 힌트가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발동을 걸기 시작하겠죠.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의 재료들이 서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고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힌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깨달음에 깊이 몰두하며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일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만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 책을 읽는다는 건 곧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나, 모험을 즐기는 나를 책을 읽으며 수없이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네. 아이고, 여기까지 읽어야겠네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책을 읽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까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는 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멈춘 사람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책이 나를 살리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혼자가 아니다. 혹시 그런 생각, 저처럼 그런 생각 하신 분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좀 신기하게 제 이제 내담자 중에 이제 작가님이 계신데요. 되게 오랜 동안 작가 생활을 했어요. 거의 20년 될 거예요, 올해가.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할 때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작가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겠죠. 다양한 분야, 특히 정신 분야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이쪽에 좀 에너지가 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상담을 할 때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못 읽어요. 난독증도 약간 있는 편이고, 그냥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그걸 경시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해요. 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해요. 힘들어하고,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것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읽으면 너무 좋은데 읽다 보면은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던 사색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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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만이 아니었네? 나 혼자 이런 생각, 제가,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생각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비현실적인 것들도 좀 많아서 상상 말고요. 그래서, 좀 내가 왜 뜬금없이 왜 그런 생각들을 할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읽다 보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괜한 생각들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너무 반갑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오늘 절제를 칠하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 지금 칠하려다가 보니까 절제 그 카드에 있는 요 후광이 여기 없어서 그리려 보니까 색깔이 파란색 같아요. 그쵸? 약간 이건 지성의 힘을 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란색이니까. 이게 바이올렛 블루. 좀 약간 짙은 파랑인데 바이올렛 블루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빛이 조금 5개의 빛이 이렇게 삐죽삐죽 안테나처럼 나가 있네요. 예. 그래서 14, 1 더하기 4 하면 5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뾰족뾰족 좀 유독, 뭐랄까, 길게 나간 거. 오늘은 써야지. 14, 어제 13번이 가려져서 안 써졌었죠? 얘를 먼저 써놓을게요. 4. 에이, 잘못 써졌다. 이래요. 뭐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그쵸? 모양이라도 되면 됐지. 그래서 어떤 빛의 파장이 지금 보면은 아우라가 한 5갈래가 삐죽삐죽 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좀 자잘한 선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또 검정색이 아니에요. 써보니까 에이 어때? 제가 이래요. 좀 완벽하지 허당인데 되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색칠할 때 자꾸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고 막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이해 못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더 노력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좀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삐죽 그래서 이게 오늘 이건 저도 그러니까 보긴 봤었고 알긴 알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랬었구나 이게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참고로 저희 책은 칼린샵 스토어팜 칼린샵과 칼린샵과 또 어디지 11번가에서도 칼린 타로 힐링 컬러링 북을 치면은 나옵니다. 이도저도 싫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그쪽으로 주문이 들어와도 제가 포장해서 한 가지 부끄러운 점은 제가 똥손이라 포장이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포장을 해서 보내줬냐고 저 한 소리 들었거든요. 부끄러웠었는데 부끄러웠었지만
참, 제가 참, 예, 좀 더, 예, 그러게요. 일단, 그렇게 이상한 고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노란색 머리.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천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 천사가 신한테 뭔가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의 온도와 이 한쪽엔 뜨거운 물과 한쪽엔 차가운 물을 섞으면서 일정 온도를 맞추는 그런, 작업과 연말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예, 하늘에서 됐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다시 와라. 라고 불러줄 때까지 인간 세상에서 약간은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절제라고. 미션이 아니죠. 벌을 받고 있는. 그래서 카드 중에 제법 카르마가 상당히 센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절제 카드예요. 진짜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최적의 상태라고 그래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섞어서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칠하다가 생각났는데, 예전에 제 단골 손님 중에요, 정유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되게 키도 훤칠하고 되게 되게 잘생기시고 훈남이셨어요. 근데 직업을 몰랐죠. 근데 상담을 하다가 직업이 이제 제가 그때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 절제 카드가 그냥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주로 이렇게 좀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중요하게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되는 카드가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네, 그래서 아니 뭐 섞는 거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유회사에 다닌다고 그래서, 정유회사? 그러면 뭐 거기 석유도 섞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래요. 믹스하는 부서에 있대요. 석유를 이렇게 좀 하는 그 업무가 있대요. 믹스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 부서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도, 아니 남자분인데 되게 적당한 근육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되게 남성스러우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고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독특하다 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예, 그랬는데 진짜 그분은 그 정유회사에서 부서가 이런 믹스 하는 부서였었는데, 이제 그때 고민이 뭐냐면, 거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좀 거기 있으면 승진 잘 안 돼. 약간 생산 업무하고 비슷한 부서라서 승진이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운으로는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목이 막 긁힌다고 그러죠. 아휴 정말 이렇게 오늘 되게 일찍 들어왔는데도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아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네요. 잠기고, 오늘 사무실에서 많이 잤거든요. 저 요즘에 정말 노력해요. 잠 많이 자려고. 근데도 어쨌거나 또 3,000% 빠졌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부서로 옮겨야 되나. 근데 그분은 좀 치열하게 일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거나 되게 힘들어 하실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일단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손님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반말로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친근함으로 받아주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본인도 자기도 그게 자기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기회는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섰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마음을 잡고서는 좀 더 다녔었는데 그때 오래돼서 잘 이 순서가 좀 네. 그때 하필이면 또 그때 같이 있는 상사도 잘 안 맞아 힘든 거예요. 자꾸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옮기는 게 나을까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상사는 어디 가든 상사랑 안 맞는 거는 계속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때 그분이 운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 건데 굳이 여기서 피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으니 어설프게 옮기지 말고 그 분명해졌을 때 옮겨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사분하고 생각보다 또 금방 풀어진 거예요. 한두 달 상간에 그래서 한참 이제 소식이 없으시다가 한 번씩 한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왜냐면 또 지방에 있으시니까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서울 올라올 때 이제 한 번씩 들르셨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춰놓고서도 그 맞춘 거는 아니거든요. 예, 맞춘 건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어쨌거나 그 맞췄다는 개념이 사실 그죠? 네, 맞췄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좀 그랬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재미죠. 일종의 이 타로를 할 때 그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예상치 못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재미가요. 그래도 일할 때 보람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저희 업종에 있는 분들 낙이 뭐겠어요. 네, 단지 내가 그거를 잘했다거나 이렇게 너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너무 나 잘났어 하고 인정만 안 하면 되죠.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 항상 그거를 좀 많이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피드백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되게 제가 잘난 줄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좀 제 스스로한테 좀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소한 즐거움의 하나다, 에피소드다 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분이 계셨고 실제로 또 스터디스 기질이 좀 강하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한 분야에서 뭐랄까 약간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는데 이것처럼 누가 뭐라든 그냥 일목요연한 그냥 쭉 가늘고 길게 쭉 자기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해요. 절제는 그래야 돼요. 절제는 그냥 누가 뭐라든 이렇게 다소 자기 어떤 욕구 욕망 이렇게 끌어오르잖아요. 그걸 참고
가늘고 길게 갔을 때 참는 만큼 복이 올 수 있으니, 만약에 절제의 어떤 기질이 좀 제법 있으시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참으면 복이 옵니다. 절대 참으면 복이 온다. 예. 예, 그러니까 참는 거를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화병 걸려요. 여기 심장에 세모나게 뻘겋죠? 가슴에 화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물상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래서 너무 막 애써서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일진 같은 경우, 절제 일진인 날은요, 아무래도 어떤 머피의 법칙처럼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라든가 맞닥뜨리게 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 일이 생기고 저거 하려고 했는데 딴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좀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진다거나 하는데 거기서 화내면 안 돼요. 손해. 예. 다른 예로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 이제 외부에 갈 일이 있어서 모임을 이제 정기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중에 하루가 절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절제의 날인데 뭘 참아야 되지? 저는 이제 참는다는 개념이 좀 습관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 참아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그게 여유를 가지는 걸 좀 우선으로 하는데, 그날은 제가 준비를 늦게 해갖고 속담을 지각을 하게 생긴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맞추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늦어갖고 막 부랴부랴 선생님들한테 저 늦는다고 문자를 넣어놓고, 그래도 이제 최대한 빨리 가려고 지하철을 이제 갈아탔는데, 그 당산역이 그 지하철 2호선으로 9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게 되게 길어요. 근데 그날 조금이라도 일찍 가보려고 이제 마음이 좀 조급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들한테 딱 연락하고 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아유 그래 좀 욕먹고 말자 그러고서는 올라가는데 지하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뛰어 올라가면은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발길이 왠지 아니야 오늘 그냥 참아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올라가서 억지로 탔었더라도 그게 중간까지밖에 안 가는, 그 신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까지밖에 안 가는 열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뛰어 올라가서 타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건요, 그날 그래서 침착하게 그냥 아유 그래 좀 지체되는 거, 이게 지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체되는 거 그래 그냥 천천히 가자 했는데, 웬걸 제가 제일 일찍 갔어요. 제가 제일 일찍 가서 어차피 다른 분들이 늦을 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절제의 날에 여유 있게 잘 통과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날개가 되게 빨갛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심을 잃으면요, 되게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화내고, 그러다가 손해봐요. 그래서 절제의 날이라든가 일진이라든가 운이다 했을 때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그냥 안전이 제일이지 이런 식으로 좋은 쪽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좋으세요. 저 욕망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초조해지는지 감정의 기복을 좀 느껴보시면 좋아요. 불안한 거, 두려움, 불안함, 이것도 다 부정의 메시지거든요.
뭔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건데, 우리는 보통 화났다만 체크를 하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좋다 나쁘다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모든 감정 변화는 다 어떤 욕망과 욕심, 그것들의 미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참아내는 그 과정에 생기는 다른 얼굴에 다른 얼굴에 똑같은 그것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빨간 날개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혹시나 랜덤으로 제가 또 칠하게 되면은 그때는 날개를 조금 더 정성껏 완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사실 욕심이 나서 여기 물망초, 불꽃, 아이리스 얘도 좀 칠하고 싶어요. 초록색들도 좀 칠하고 싶어서. 예, 이게 무지개 여신 신의 전달자의 신의 전달자이자 신비한 사랑, 믿음과 행복을 표현해 준다고 해요. 불꽃이. 예. 실질적으로 이 절제의 사랑이 순탄하고 수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여기 천사 악마 나왔죠? 약간 절제의 사랑은 이 천사 악마가 교차하는 듯한 사랑을 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밀당의 기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 맘 나도 몰라라든가 내 중심에서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고 계속 망설이면서 애태운다거나 감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다리 카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양다리 데카메론 같은 데 보면은 오빠가 2명이에요. 근데 그게 양다리 개념보다는요, 하나는 스폰서, 그 데카메론에선 그래요. 한 사람은 나이든 이제 스폰서, 안정적인 스폰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나의 애정을 함께 공유하는, 진짜 애정으로서 만나는, 좀 무능력한 게 관건인데 진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그래요. 무능력한 듯한 남자친구, 진짜 애인. 그러니까 애인 따로 어떤 안정감을 준 스폰서 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진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처럼 좀 두 마음이에요. 이게 연애가 희한하게 절제의 성향을 가졌다거나 절제 같은 어떤 운의 시기에는 희한하게 이 인연도 그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긋난다 그러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좋다는 사람은 딴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이런 어긋나는 어떤 애정관계? 이럴 때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제의 분들이 자기 자신의 속내를, 왜냐면 중용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표현을 안 해서 상대가 알아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정을 안 했거든? 근데 일단은 이제 끼가 있어. 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람기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말하기 애매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약간 끼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잘해주고 온화하게 대하면 상대가 좀 착각한다거나 기대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절제는 딱 잘라 말하는 것을 좀 불편해한다거나 그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들이 생각이 없고 포기하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결국엔 자신의 의도대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근데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니까 저처럼 뭐 성급하고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서 뭐가 끼부렸나 뭐 끼를 부렸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사람들하고 관계성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죠. 예, 우리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소통 능력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직업일 뿐이지 생각보다 사회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이랍니다. 근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사회생활은 엄청 잘해요. 예, 엄청 잘해. 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절제분들이 한번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참았다가 한 번 먹을 때 완전 아침을 본다 그러죠. 먹을 때는 엄청 먹을 때는 그냥 아침을 봐야 되고요. 안 먹을 땐 또 입에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예, 극단적인 면, 극단을 오가는 면 이런 거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편차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절제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못했나봐요. 제가 이제 외모적으로는 스튜어디스냐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 못했거든요. 뭐 물론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고 아마 했더라도 저는 뽑아주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끓을지언정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화를 안 내는 거지 화를 참는 걸 잘하진 않는다는 것을 예, 작년 올해 좀 알게 됐거든요.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화를 잘 안 낼 뿐이지 화를 참는다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절제는 참았다가 한번 터트리면 끝장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 간혹 좀 부정적으로 발달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가 있는 경우로 발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취미생활을 하던 문화생활을 하던 근데 그냥 얌전하고 그냥 하나마나 이거 안 되고요. 아예 여행을 갔다 오던지 조금 익스트림 같은 거를 좀 하든지 좀 예 그렇게 해서 꼭 풀어야 돼.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절대 이성 친구나 남자친구, 애인, 남편, 뭐 배우자하고는 안 돼요. 왜냐면 정신줄 놓는다니까요. 저처럼 술 못 마시는 사람은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면을 못 받아줘요.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이게 정신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감당을 못 하고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왜 술을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릴 정도로 마시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 근데 절제분들은 한번 그렇게 정신을 쏙 뺄 만큼 먹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먹으면요, 누구도 못 알아볼 만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이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예, 그냥 한 번쯤은 확 풀어놓고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폭식, 과식 이제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있다가 한번 발동되면은 막 진짜 예, 끝판을 보는 약간 그런 에너지라든가 그런 형태의
생활 행동 패턴 그거를 절제라고 보시면 돼요. 승무원들도 비행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그냥 가서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시간과 모든 걸 잊어버린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비행하는 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할 수 있을 때 풀어야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알토란 이렇게 알토란 맞나? 고수들 출연하는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저기 14번 절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전문가들 중에. 그만큼 자기가 참고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해내는 그 다혈질적인 성격 덕분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오늘은 은근히 많이 칠했네요. 옷도 칠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별로 안 좋으시죠? 아유, 저도 좀 이게 이러면서 은근슬쩍 또 파란색을 끄집어냈어요. 이게 물이 중요하니까. 찬물과 그리고 여기에도 물이 있어요. 이렇다니까 이게 욕심이죠. 이럴 땐 저도 절제의 오늘 유독 색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절제의 날이라서 그런지 자꾸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카드 저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보게요. 자, 보자. 오늘 아까 뭐였죠? 데스 카드 올리면서 혹시 누가 저한테 뭘 나눠줄까? 받아먹을 생각하고 있었어. 나눌 생각보다는 받아먹을 생각부터 피드백 할게요. 예상했던 대로 손님이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오신 분들, 일부러 수원에서 일부러 오신 분 계셨고, 그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진짜. 그리고 소문을 엄청 많이 내주시고 있다고. 되게 고마운 손님들. 그거면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긴 시간에 절제 같은 어떤 방황의 시간이랄까, 망설임, 결정 못 내고 망설이고 속 끓고 했던 업무적의 결정을 드디어 하셨다고 해요.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정이 되었다는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군요. 제가 오늘 상담도 많이 했지만 오늘 유독 상담을 원래 제가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받는데 거의 2배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해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기쁘게 했습니다.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이 밤에 저에게 좋은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조언으로서 오늘 마감을 해줄지 뽑아볼게요. 하하, 테이크풀. 야, 저번에 휴일날이었는가? 그때도 이거 연달아서 나왔었는데, 토요일을. 자,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극성 부리고 잠 좀 잘합니다. 네, 맞아요. 제 목소리 상태가 쉬어야 되는 거 맞죠? 물러서서 숨쉬기. 자존심은 당신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전 과로하지 말고 빨리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은 악마의 날인데 예, 악마 카드 기대됩니다. 예, 저는 악마 카드 싫어하지 않아요. 싫은 카드 없어요. 싫은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사랑스러운데 예, 의미를 음미할수록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 재미에 함께 빠져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것은 제 책을 한번 사서 함께 칠해보자는 유혹. 예, 어쨌거나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예, 갈라지는 목소리로 한번 해봤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내일 또 여러분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재밌게 사랑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